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네, 여기 또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현재 4월 저점 대비 200% 급등 중입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국정위에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게 되는데 과연 대북주를 필두로 다시 한번 정책주를 움직여줄지 궁금해집니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애플의 상승세로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지수는 44,000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고 S&P 500도 6,400에 근접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난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자, 지난주 증시의 주인공은 애플이었죠. 무려 4% 급등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벌써 13% 급등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그러니까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 올라줬는데요. 현재 190달러에 다가서는 중이고요. 반도체 섹터에도 초록불이 들어온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반등한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주 채권과 외환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주목했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나온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4.28%에 올라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려가면서 98 초반까지 떨어졌고 현재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388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도 같이 살펴볼까요? 고용 주간이 지나가고 나서 물가 주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가 되겠죠. 자, 7월 근원 CPI 전년 대비 3% 증가했을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 중인데요. 7월 CPI 수치에 따라서 증시 향방도 갈리고 또 이 금리 인하 전망치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와 함께 PPI와 실업 지표, 여기에 또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되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소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겠고 관세 여파를 잘 견뎌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서클과 코어위브, 서학기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정도까지 같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는 CPI와 소매 판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주시하면서 실적들을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 기업들의 마감 상황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어떤 표적으로 미증시를 마무리 지었는지 M7 기업 상황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개 종목 중에서 아마존만 빼고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역시나 애플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테슬라와 함께 애플 주말 사이 어떤 소식이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텍사스에서의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장중 흐름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장중에도 3% 가까운 오름폭 보여줬습니다. 2.29% 올랐고요. 일단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었는데 악재는 좀 미비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반응해주면서 올라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애플의 상승세가 테슬라의 상승도 주도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 인재 이탈에도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와서 여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도조의 담당팀을 해체했다라는 뉴스를 게시했습니다. 도조는 테슬라 안에서 슈퍼컴퓨터를 관장하는 팀인데요. 이 팀이 해체를 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테슬라는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칩이나 슈퍼컴퓨터 관련 부서들을 좀 일임한다.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막혀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앞선 언급이겠지만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던져본다면 AI의 노력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AI 쪽으로는 좀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택시 소식이 한 가지 업데이트돼서 확인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이제부터 로보택시를 좀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하는데요. 2026년 8월 6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발렛이나 안전운전자가 동승할 필요 없이 자동화 차량이 포함된 상태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의 소식도 한 가지 나왔습니다. 모델 Y와 함께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등록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었죠. 이 두 가지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애플도 톱어보시죠. 애플의 6천억 달러 투자, 이 이슈가 계속 좀 움직이면서 금요일 시장도 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투자를 알린 규모는 1,000억 달러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6천억 달러의 규모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죠. 애플은 지난 거래일 4.24% 오르면서 상승세 유지하면서 장세를 마감해줬습니다. 애플에 있어서는 연간 흐름도 한번 이쯤 되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주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주 중반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가장 고개를 들었던 우려감이다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발맞춰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더해서 AI의 부진 좀 씻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려감을 조금 씻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사이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죠. 반도체 관세 100% 가까이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도 좀 우려감을 키우긴 했지만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불확실성을 지워내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세 약 100% 정도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미국 기업 내에서는 좀 호재 소식이 들려왔던 게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할 시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애플은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을 피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싱가포르나 대만 등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공장이 있다라는 소식에 관세 소식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이크론 지난 거래일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동향도 함께 주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건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난주에는 그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요. 네. 이제 고용 위축, 경기 불안 우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상쇄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잖아요. 상호 관세 부과도 일단락이 됐는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 또 그다음에 경기 위축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또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거다. 그다음에 네. 연준의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한 하루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그렇게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끝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관세와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다, 내성이 네. 생긴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관세가 이제 10%고요. 네. 그다음에 상호 관세가 8월 7일부터 이제 발효가 돼갖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상호 관세는 이제 뭐 최저 15%부터 뭐 최고 50%까지 그렇죠. 이렇게 부과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를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는 트럼프 관세는 협상용 카드였다라는 네.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상당하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한편으로 또 타코 트레이딩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 9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그렇죠.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27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표가 된 상황에서 실적이 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쪽의 산업이 지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하는 네. 것들이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자신의 관세 정책이 연일 주식시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러게 됐죠. 그리고선 또 국고에 막대한 수입을 네. 가져다 줬다. 뭐 그래서 앞으로 이 관세 수입을 미국민들한테 이제 뭐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관세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1929년도 대공황과 같은 그런 경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면 소비 위축, 그다음에 고용 위축과 같은 경기 침체,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연준이라든지 뭐 파월 회장이 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뭐 시각을 갖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멘트를 한 거는 결국은 그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이제 그 관세로 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측면도 언급을 한 걸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정들이 있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8월 12일 그 화요일 날 7월달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시한이 이제 8월 12일로 이제 네. 그 일단락이 되는데 90일 유예로 거의 뭐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될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13일에는 또 연준 이사들 발언이 쭉 나올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목요일에는 7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8월 15일에는 7월달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8월 15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그렇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이 예.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질 텐데 뭐 지금 3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는 현재의 그 영토를 네. 하는 걸로 휴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예.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 국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서 뭐 재건 관련 네네 방산주들이 예. 급락하고 재건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휴전이 그렇게 뭐 정말 한 방으로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지켜보는 지켜보셔야 될 것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와 관련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뭐 강세장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강세장이 아무래도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경고하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JP 모건이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는 12월이나 돼야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다. 많이 앞당겼네요. 예. 전망을 좀 앞당겼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쪽이 제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미 네. 관세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거는 M7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S&P 500 기업들은 부진했지만
이 M7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증시 랠리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거의 랠리가 거의 고점에 온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 전망이 갈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부분이 8월달, 9월달 장세는 계절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장이고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뭐 10%, 15%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세장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풀베팅을 하지 마시고 네.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강세장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7, 8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더리움 정말 네. 대단하거든요. 지금 뭐 4월 저점 대비 200% 급등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 쪽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플 이렇게 네. 지금 랭킹 3위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하면서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지고 이더리움이 뜨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더리움 쪽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세가 모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또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이더리움 열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전체 유통량의 10%까지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더리움이 지금 200% 급등하면서 4,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상 최고가인 4,800달러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강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ETF, 이더리움 관련 ETF가 출시됐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게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 쪽에서의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끝난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역시 이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더리움 관련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저는 그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좀 유연한 전략으로 하시면 오히려 이 순환 상승을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맞춰서 순환 장세를 좀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보면 애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나스닥 지수를 뭐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애플의 상승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플이 올라가면 그 좀 방어주 성격인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간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세요. 또 실제로 그런 그 흐름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그동안 계속 추락할 것만 같이 도대체 아무런 뭐 전망이 안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해서 대형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부각이 됐고요. 또 트럼프 관세에서 애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조립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고 또 인도로 시장을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뭐 6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신규 제조업 계획의 투자 약속을 또 뭐 1,000억 달러 증액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애플 그 팀 쿡 CEO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그 중국에서 생산 조립을 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무관세가 될 좀 우려가 있고요.
베트남에서 조립 생산하는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은 20% 관세에다가 또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25% 관세를 그렇죠. 부과하겠다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럴 우려가 수도 되는 있겠죠.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흐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00달러에서 지금 230달러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긴 했는데 지금 고점이 260달러인데요. 지금 230달러까지 온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뭐 240달러 정도까지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대형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로 제시한 거는 220달러에서 260달러 정도까지 예. 포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난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고요.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투자, 그다음에 무관세 이런 네. 것들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저는 240달러에서 250달러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8% 연초 대비 기준으로 하락한 상태죠.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해서 테슬라 정말 귀신같이 이 300달러에 가까워지면 뭐 반등하고 지금 뭐 330달러 정도까지 뭐 근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모든 악재가 총출동했을 예. 때 300달러 지지선이 이제 확인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걸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또 그 상승의 촉매가 됐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슈퍼컴퓨터 도조팀을 해체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텍사스주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차량 공유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관련 서비스는 9월 달부터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니까 네. 경쟁 업체인 우버 같은 경우는 또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300달러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네. 말씀드릴 때 350에서 370달러 선이 그러셨죠. 목표고 400달러 돌파하기는 정말 그 뭔가를 엄청난 보여줘야 되는데 호재가 있어야 된다.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뭔가를 보여주려면 역시 3분기 실적 예. 포함해서 이 정말 이 로보택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죠. 나타나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사고 관련 소식이 아니라 정말 판을 뒤엎을 만한 네, 무언가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 350달러 선, 370달러 선이 이제 직전 고점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에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350달러를 넘어가는 선에 강력한 저항선이 포진돼 있다. 그래서 400달러로 막바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그때 300달러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한번 350에서 370달러 차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네.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 가격대 와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 소식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관련주를 찾는데 혈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 기술 분야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피터 털이 암호화폐 채굴 및 서비스 회사의 지분을 9.1%까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예. 공개를 하면서 이 비트마인 주식이 15% 이상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금 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급증하다는 거고요. 이 비트마인 같은 게 이더리움 기반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트마인과 또 샤프링크 게임이라는 게이밍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더리움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에 서학기미 최고 순매수 1위는 물론 테슬라지만 네.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금의 순매수 1위는 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거든요. 서학개미들이 확실히 발이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는 8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100달러를 넘어서면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관련주로는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한 다음에 다시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더리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사이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 주들 그렇죠.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훗 마켓츠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그다음에 비트코인 기반의 관련주들을 좀 흐름을 비교해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순환 장세가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해당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